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장관이 하야되는 순간부터는 전쟁이 격해질 거다. 딱 봐도 예, 중동이 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알파고 신하씨 트럼프의 승리를 좀 예상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며칠 전에 나왔던 한 타 방송국에서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의 예상이 뭐냐. 왜냐면 저는 그 이전에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 아직 후보가 안 됐을 때 조만간 바이든이 병원에 실려갈 거고 바이든이 후보 측에서 하차될 거고 그 대신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바이든의 건강이 멀쩡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들 저한테 이제 선거 예상을 따고 싶었는데 네. 제가 또 말하다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말을 자제하다가 딱 보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당선 안 될 거라면 이건 부정선거다. 왜냐하면 웬만한큼 진짜 그 찐으로 했던 여론 조사들을 보시고 그리고 인터뷰들을 보시면 미국 시민들이 이 전쟁 분위기 그리고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던 반이민 정서 때문에 이미 국민이 너무 자극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해야 돼? 그 무조건 트럼프로 표명될 거라고 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진짜 트럼프가 당선 안 됐다. 이미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2001년 이후로부터 반이민 정서가 지금 탑급이에요. 25년 만에. 이거 다 트럼프 덕분에 미국 사회가 이미 트럼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든 말든 간에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국민이 그러한 감정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을 찍으면은 우리가 그 원하던 거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게 우리가 갖고 거죠. 있는 문제들을 해주겠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를 이제 트럼프 시절 때는 코로나가 있었죠.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그 코로나 여파로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들도 나름 바이든 정부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름 좀 그러니까 인하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잘 풀고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 덕분에 국민이 아니 우리 경제가 망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중동도 마찬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이 중동 전쟁을 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무능하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왜 중동에서 전쟁이 나오냐. 그냥 트럼프 때 있었던 무리수를 뚫으면서 추진했던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터진 거예요. 분석하고 끝까지 가보면.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있었던 일들의 대다수가 트럼프 정부에 있었던 일들의 여파인데 이거는 바이든 정부도 국민한테 설명을 못했고 국민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국제적인 시각도 있는지 없는지도 물음표이다 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부에 있었던 잘못들을 이 정부한테 이제 몰아내고 심판을 하고 다른 정부를 끌어당겨야 돼요. 혹시 신임 대통령 취임까지 막판 변수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기 직전에 받았던 뉴스는 그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야시켰어요. 나타냐후 총리가. 네. 그걸 보니까 오케이 나타냐후한테 아마 정부가 간 것 같아. 트럼프가 빼박이다. 그래서 아마 하야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미국 펜타곤 국방부랑 상당히 사이가 좋으신 분이고 어느 정도 좀 미국이랑 조율을 하면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꾸 국무총리랑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레인에 있을 때 한 2달, 석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장관이 하야되는 순간부터는 전쟁이 격해질 거다. 근데 이제 그분이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나갔거든요. 딱 봐도 중동이 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쪽 말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국제 정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저희가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란이란 긴장 관계가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오바마 정권 때 시작했던 이란의 이제 핵 협상이 이렇게 잘 되고 있었다가 이제 나타냐후가 유출시켰던 이
이란의 기밀 문서들, 물론 그 문서들도 물음표예요. 얼마나 맞는지 우리는 모르긴 한데 그걸 보는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야, 핵 협상 안 한다. 그냥 끝이다 하고 이란이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격해지는 외교적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동시에는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란 데 좀 약간 야 좀 끝까지 두고 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 줬는데 이 세 개 나라가 합친 상황으로 좀 이분들이랑 대놓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치고받고 싸우기에는 좀 물음표예요. 그 위험해요. 적을 하나를 잡아서 때려야 되는데 전선이 여러 개면은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민주당 계열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이란 애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그 아무리 우리랑 관계를 이렇게 적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되 이 라인으로부터 빼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란이 중간중간에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도 해왔고 그 중동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이 정책이 아마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이기에는 이란과의 긴장 관계가 더 심화될 이제 것이다. 긴장성 정도는 아니죠. 충돌 관계.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북한과 얽힌 국제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이미 일단은 북한이 한번 미국이란 이 정도로 좀 약간 대화를 많이 했던 시절이 트럼프 정권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북한 정권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트럼프는 무조건 중국이랑 그 무역 전쟁을 조금 더 격화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북한이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것만 챙기고 빠지자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미국 북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공약이나 최근에 네. 연설들을 보면은 중국이랑 단절을 할 거다 거의 공언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흘러갈까요? 물론 트럼프는 항상 네. 예를 들면 50을 할 거라면 150을 박아버리고 다음에 50 정도 하는데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중국이랑 관계가 나빠질 거예요. 그거는 딱 눈에 보여요. 왜냐면 본인들이 비즈니스맨이고 경제계 사람들로부터 그 지금 한국에서 안 느껴지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을 거의 중국이 먹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는 타지키스탄에 있었어요. 거의 다 중국 전기차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제일 잘 버는 건 이제 방산 그리고 이제 이 하이 테크놀로지 자동차라든가 등등 이건데 지금 중국이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 이런 좀 약간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어요. 물론 국내적으로도 중국이 나름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자기 경제에서.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미국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의 시장을 지금 하나씩 확보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의 미국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자유무역이다 하면서 그냥 냅둘 것인지 아니면 무슨 자유무역이야. 자유무역은 우리가 돈을 잘 벌 때까지 자유무역이지 우리가 돈을 못 벌면 무슨 자유무역이야 하면서 땡깡을 부릴 수도 있어요. 뿌릴 것이고. 원래 사실상 2018년도 무역 분쟁 이후에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것들은 이제 과거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호무역, 무역 네. 블록화, 경제 블록화 이런 쪽들로 옮겨가고 있는데 네. 트럼프 이제 2기 시절부터는 지금보다 좀 더 심해졌으면 덜해지진 않겠네요. 이게. 네, 물론이죠. 그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중동 쪽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는 여기서는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러시아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생각 살짝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아티클들 그 논평들 위주로 봤을 때는 공화당 사람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의 적이 크게 두 개 있죠. 뭐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공화당 사람들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랑 얼마나 많이 붙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결론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넓히려면 이제 동쪽에는 중국, 중간에서 이란이랑 붙어야 되고 이미 자기 동맹국이니까 크게 좀 약간 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굳이 러시아를 너무 세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유럽에 있는 애들이 어차피 걔네들도 자기 목숨 걸려 있으니까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걔네들 어차피 러시아를 뭘 하겠는데 우리는 굳이 왜 러시아랑 이렇게 대놓고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거 컨센서스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오히려 미국으로서 중국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중국을 경제할 만한 나라 지금 뭐 많아봤자 일본, 한국인데 둘이 합쳐서 중국을 경제할 수 있을까 물음표인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힘을 중국에다가 둬야겠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공화당 사람들 보기에는 뭐 우크라이나의 절반을 러시아한테 갖다 줘도 뭐 크게 신경 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라는 지역이 네. 있는데 그건 이미 인구적으로도 좀 대다수가 러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러시아군이 거기를 지금 2년째 갖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한테는 오케이 그 땅을 너한테 합법적으로 줄 대가로 전쟁 마무리 하자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제가 러시아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푸틴이 어차피 트럼프가 푸틴이랑 1대1 얘기를 했을 때 살짝 트럼프가 푸틴 앞에서 살짝 좀 약간 쩐 모습이 있다는 걸 푸틴이 알고 있으니까 동부에 있는 땅보다 푸틴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야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냥 갖다 주는데 너도 이 정도로 뭐 땡큐 하고 빠져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 분쟁의 연장성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연장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들도 들었는데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시장에서나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당선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재건 관련주로 막 사자 이런 네. 그 스토리가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에 저희가 너무 많은 그 확률 보유를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연장전이 이제 될 수 안 그런 있으니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는 말자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남긴 것과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한 의미를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의 과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외교부하고 국방부에 계신 우리 형님들 아니면 누님들이 어떤 외교 활동을 할 건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 왜냐면 딱 봐도 트럼프는 우리나라 예산에다가 빨대를 꽂아줄 거고 왜냐하면 방위 분담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대놓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딱 봐도 우리가 그동안 냈던 돈보다 이렇게 왜냐면 50% 20% 인상 아니고 몇 배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국방부하고 외교부에 계시는 우리 고위급 간부분들은 어떠한 외교 전략으로 어떤 말장난으로 이 4년으로 버티고 이 인상 비율을 줄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그분들한테도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 시민이니까 나의 세금도 거기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마무리 차원에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뭐 저는 딱히 이제 없고 이제 정말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 다가왔네요. 저희가 네. 7월달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귀에 이제 총 맞는 사건이 그 일어났을 말씀을 때 드리자면 트럼프는 그 복수를 할 거예요. 니네들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그거 거죠? 모르죠. 트럼프가 알죠. 트럼프는 그걸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성격들 그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하나의 성격 유형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절대로 복수를 꽝으로 하진 않아요. 무조건 언젠가 시간이 되면 복수를 합니다. 이게 그 옛날에 기억나는데 그 드라마 추노에서 천지호란 인물이 했던 명대사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고 네. 했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면 그리고 되겠네요.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지 맛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와 중동의 정세, 우리나라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